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간단히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서희준 법무사라고 하고요. 지금 강남역 인근에서 법무사 사무소 별이라고 해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복과 관련된 인터뷰기도 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질문도 같이 병행하고 직업적인 부분도 같이 담는 인터뷰거든요. 또 혹시 나이랑 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나이는 지금 78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로 47. 지금 제 꿈은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제 첫 아이를 좀 늦게 가져서 그 아이랑 행복하게 좀 잘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럼 혹시 현재 행복 레벨이 1점에서 5점까지라면 몇 점인지,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의 행복 레벨은 한 4.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첫 번째의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직업적인 질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그렇죠? 네, 저는 현재 그 법무사 일을 하고 있고요. 법무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생각하실 때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를 하는 직업으로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법무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등기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민사사건이라든가 형사사건과 같은 일들도 고소장을 작성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 법무사들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대신에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법무사한테는 없어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어떤 고객분들을 대리해서 변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하는 것들은 저희 법무사들도 다 변호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어쩌다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됐는지 묻는데, 법무사님은 대기업도 관두고 이 직업을 선택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대기업을 관두고 해당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인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에서 한 15년 정도 이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와이프가 세무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에 대한 내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와이프가 전문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차라리 그러면 전문직을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막연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자격증 생각을 할 때에는 법무사라는 거는 사실 제가 어떤 자격증인지도 몰랐고 법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법무사가 아닌 다른 자격증을 딸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와이프의 지인분 중에 법무사분이 있었는데 그 법무사님이 추천을 하기를 법무사하고 세무사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연관성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자격증보다는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인정받는 게 법무사라는 자격증이니까 법무사를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법무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많은 공부 같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당 직업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법무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 기간으로 따지면 1년 8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학원도 다니긴 했고요. 근데 좀 사실 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7시 스터디 카페를 가고 저녁에 이제 11시 한 반 정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고 주 7일을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만 하루의 절반 정도 좀 쉬고 주 7일을 공부를 하고 1년 8개월 동안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하루를 온전하게 쉬어본 날이 한 이틀, 3일?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하게 좀 공부를 했었고, 저는 이제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한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찾아보고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게 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법무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짧게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기울이 한 5~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쩜 독하게 공부한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채택하신 공부 방법 같은 게 특별히 있으신지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공부 방법과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이용규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문직에 합격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혼자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는데, 전문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는 게 뭐 회독수를 늘리는 거랑, 그리고 꼭 저희가 외워야 되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추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보고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저에게 맞게 조금 가공을 해서 썼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제가 몇 시에 스터디 카페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화장실에는 언제 갔는지, 그리고 점심은 언제 먹었는지,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는지, 이렇게 쭉 계속 엑셀로 매일매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그러면 나의 오늘 하루의 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었구나, 이거를 계속 체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이제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아무래도 집중도 잘 안 되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8시간 이 정도였다고 하면 한 2, 3개월 지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12시간, 16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직업 활동하면서 좀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주했던 문제 중에 가장 컸던 문제랑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는 크게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니까. 이전 직장에서 괜찮긴 이전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일도 물론 힘들지만 일은 어떻게든 제가 풀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무사 일을 하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많이 힘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듣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업 활동 중에 보람이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신가요? 제가 이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에 처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좀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드렸을 때 가장 큰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직업 활동 중에 분명 힘듦이나 슬럼프가 한 번씩 오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시는 나름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운동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사회인 야구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골프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요. 지금은 저의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저의 아기예요. 아기가 가장 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무사 업계에서도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AI 문제 값이바에 그래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법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느끼는 거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대규모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법무사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 사무실의 몸집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든가, 아니면 노무와 관련한 부분들은 또 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노무사분들에게 물어보시지 않고 그 부분도 저희한테 물어보신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여러 직종에 있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스토리움이라고 해서 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이런 자격자군들이 모여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그 법인이 좀 커지도록 만드는 게 지금의 저의 1차적인 목표. 그러면 만약 이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만약에 법무사라는 자격증 아니면 뭐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 자격증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 자격증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만둘 때에는 사실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이거 잘 될 수 있겠네 이런 우려도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어떤 저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많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 많은 노력과 고통에 따르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이 직업과 좀 맞을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근데 딱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이 직업과 맞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로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도 되게 다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분야도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직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적인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첫 번째로는 경제적 자유로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을 늘려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실 너무 바쁘게 일을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거나 저를 돌보는 데 투자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족,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인 인식이 되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다른 전문직인 뭐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뭐 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알고 있지만 법무사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 좀 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네. 이제는 좀 법무사님의 삶과 행복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법무사님은 어떤 거를 행복이라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이게 행복이라는 거의 기준이 이 어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상황은 얼마 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제 행복의 기준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지금은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이기는 하지만 그 아이와 한 달에 한 번씩 좀 여행을 다니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좀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매월 한 번씩 여행을 다니고 있고 8월 달까지 그 일정이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은 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걸림돌이 한 번씩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림돌이 주로 생기는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한테 가장 걸림돌은 시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있어서 균형점을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하고 오후에 한 2시나 3시가 되면 퇴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부터는 아이를 보는 내 삶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부족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법무사 분들이나 다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보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 직원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많이 위임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니면 저 외에 다른 법무사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의 방법인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도 참 많이 공감이 가는 게 누군가한테 위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네. 자기가 혼자 다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위임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단절되고 각자 너무 힘들어지는 게 네. 느껴져서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주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제가 대립 맡기고 가르친 직원한테는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예.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직원을 채용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거의 모든 업무들을 그 직원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는 내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애기 보는 시간에도 좀 더 많은 거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늘었고 그래서 또 한 명의 직원을 채용을 하고 이제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행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으신가요? 행복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저의 만족과 함께 저와 같이 하는 사람의 만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있을 거고 아직은 뭐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만족을 해야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느 하나가 규멸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발휘하기 위한 생각이나 어떤 행동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만족하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의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면 이번엔 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과 비슷한가요? 아니요, 예전에는 좀 달랐던 거니까 제가 아이가 생기기 전이랑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제 행복의 1순위는 가족보다는 저 어떤 사회적인 행치였어요. 회사 다닐 때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주변에서 좀 많이 해줬고 그래서 직장 내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가 오면서 이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그 어떤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나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첫 번째는 가족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일에 대한 성취 기준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있기는 하고요. 그러면 혹시 인생에서 좀 가장 크게 느꼈던 행복이랑 또 소소하게 느끼고 있는 행복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느낀 행복은 사실 아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는 아이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해봐도 그거만한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소한 행복은 그냥 뭐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 그냥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다거나 하는 것에 저한테 행복감을 주는 요소기는 한데 지금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하고 뭔가 즐거운 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좀 반복되는 행복이 따로 있으실까?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지금은 아이 보는 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를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랑 같은 방에서 자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아기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6시쯤 일어나요. 근데 그때 깨어나서 아이가 저를 보고 웃어줬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은 저한테 찾아오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요새 가진 삶의 화두 같은 게 있으세요? 첫 번째로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쨌든 법무사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을 어떻게 내가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네. 그럼 혹시 행복을 위해 하루에 쓰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이를 보는 시간들이 행복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보면 하루에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분한테 묻고 싶은 행복과 관한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게 사실 궁금해요. 당신에게 행복이라는 거를 주는 게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와 다른 어떤 행복을 느끼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제가 행복을 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한 20살 정도 더 많으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본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떤 요소를 가지고 행복을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한테 추천하는 행복과 관련된 활동이 있으실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게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야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물론 경기에서 질 때에는 짜증이 나거나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는 동안에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와이프하고 애기 낳기 전에는 이렇게 등산이라든가 이런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좀 현재 하고 싶은데 망설여서 못하고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활동이 있으신지 말씀하시면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장 생활하고 할 때 일을 좀 과할 정도로 많이 했었어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못 다녔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꼭 아이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실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꼭 언젠가 일을 저도 해야게 된다는 네네요. 제가 꼭 영상을 꺼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걸 떠나서 다음 사람한테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전문직이라는 길을 선택을 했고, 어쨌든 운이 좋아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기는 했지만 물론 합격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뜻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어떤 급여도 그렇고 또 대기업이라는 어떤 타이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에도 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네가 나가면 잘 되겠냐? 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비난?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180도 바뀌었어요. 너의 위치가 너무 부럽다? 라는 거. 그리고 저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지금 직장인들이 퇴사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자고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어떤 보상과 칭찬을 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행복으로 해서 저한테 해주고 있는 보상은 저는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일과 육아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다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사실 빠듯하거든요. 근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어쨌든 와이프가 좀 빼줘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저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유익했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